그 연봉 있죠. 연봉을 봤을 때 Z세대가 월등히 성공의 기준이 너무 높아. 말도 안 되게. 맞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해야겠다. 어. 당연히 알겠지가 아니에요. 아, 그게 당연한 건 없어. 오늘은 MZ를 경영하라. 섹스신 이제 뉴즈 창업자 가연님 모시고 왔는데, 가연님 사실 우리는 동네 친구잖아. 아, 맞아요. 동네 친구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 본 거는 사실 기자일 때 봤지. 아, 네, 맞습니다. 우리 SK에서 개최는 컨퍼런스에서 봐가지고, 기자분이시네 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채널 보시는 많은 분들이 Z세대들이랑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 Z 친구들이 어떻게 도전을 하고 했는지, 사실 창업이라는 게 나는 너무 어려워 보여요. 너무 멀어 보여. 근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우리 동네 친구 가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연님은 오늘 Z. 네. Z 선택했잖아요, Z. Z. 네, 왜 Z를 선택했나요? 저희 회사 뉴즈가 뉴의 Z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걸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Z가 남아있다고 해서 이건 완전 우리 거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한 상징으로 Z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알파, 그러니까 A랑 Z면 제일 끝이잖아요. 정말 또 인공지능으로 격변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Z를 빠르게. 역시 기자 출신이다 보니 말을 잘하네. 보니까 달라. 제가 나이 언니 너무 팬인데 이렇게 진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가연님은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그런 도전을 했는지, 왜 또 그렇게 했는지.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아나운서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CBS 전남 지역국에서 아나운서국 막내로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재밌는 게 제가 10년 만에 뽑힌 신입 한 명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선배들이 되게 예뻐해 주셨죠. 보도 제작국에 막내로 들어왔었는데, 처음엔 아나운서랑 뉴스 리포터, 뉴스 진행 쪽 롤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또 10년 만에 뽑은 신입이고 지역국은 특성상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당백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매일 데일리로 뉴스 진행도 하고, 또 선배들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가연의 문화계 소식, 김가연의 현장 리포트, 이런 시사나 문화 쪽도 제가 제 코너 만들어서 직접 발제하고 편집하고 코너로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뉴스 리포터도 하니까 기사도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나운서 역할이 주된 롤이었는데 기자랑 PD 역할도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일일 방송국이었네. 근데 처음엔 당연히 저도 아나운서 꿈이었으니까 뉴스 진행을 할 때 너무 막 보람찼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뉴스를 진행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제가 뭔가 발제하고 만들어낼 때 설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럼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만들어진 걸 읽는 것보다. 그래서 그때 PD랑 기자랑 둘 다 재밌는 것 같은데, 다 제가 곁다리로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대로 경험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아나운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KBS 우리말 겨루기 이제 막내 PD로 들어가서 이제 PD 역할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IT 기자로 넘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직장이 저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제가 만약에 아나운서 일만 해봤으면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줬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는 이쪽에 좀 더 내가 관심이 많고 탤런트가 있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여러 가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와서 나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게, 제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키는 일만 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거 아니고 여러 가지 해보면서 이제 찾았던 거고, 그래서 도움이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된 그런 자리였다라는 완전요. 생각이. 저는 막 아나운서도 했다가 PD도 했다가 기자도 했다가 했는데, 나중엔 저에게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게, 그 스티븐 잡스의 명연설 중에 그 커넥팅 더 다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나운서, PD, 기자를 했던 경험이,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아나운서에서 제일 잘 배운 거고, 뭔가 실제로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PD적 역량, 그리고 뭔가 질문을 던지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대화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기자에서 배운 건데 이 경험들이 하나하나씩 제가 다 경험을 해서 지금의 저라는 사람이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씩 있었던 점이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 근데 저도 항상 쓸데없는 경험이란 없다. 늘 그러고 그럼요. 그거는 네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야. 맞아요. 사실은 제가 기자라는 직업은 저한테 잘 맞았거든요. 왜냐면 기자는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너무 저에게 잘 맞았던 거예요. IT 기자를 할 때에도 제가 그때 막 이제 글로벌 연사들 되게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제가 글로벌로 출장 다녀서 단독을 써도 계속 IT 투자하는 연령층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술의 변화를 정통으로 맞닥뜨릴 어린 친구들한테 이 컨텐츠가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텍스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단어 자체가 친절하지가 않아서 텍스트에 그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영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기자라는 직업도 엄청 빡센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안 날 것 같고 그때 마침 틱톡을 하고 있던 제 친구가 언니 여기서 1분 영상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제 어린 친구들이 모여있는 틱톡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 블록체인을 설명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만 조회수가 나오고 영상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올린 걸로는 5번째 영상이 SNS 프라이버시 꿀팁이었는데 그게 이제 150만 조회수, 막 댓글 5,000개, 공유 5,000회 이렇게 되면서 막 틱톡 주간 조회수 랭킹 탑5에 들고 막 JYP님이 이기고 펭수 이기고 조회수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마침 그 정지훈 미래학자님이라고 정지훈 박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숏폼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이 전 세계 없다. 이걸로 법인화 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투자 제안을 본인이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를 진짜 몇 개월 설득하셨어요. 전 라운드 안 받고 투자 받았고 창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창업을 하게 된. 지금 저희도 이제 어느새 벌써 올해로 6년 차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 6년. 와. 또 듣기로는 그 얘기 스타트업이 5년 내에 망할 확률이 되게 높고 맞아요. 5년 이상 살아남아 있는 데는 정말 소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을 때 너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의 이제 5년이 넘어가는 거니까 잘 버텼다. 그러니까 맞아요. 또 보면은 창업을 할 때 되게 패키지가 뭐가 많더라고. 법인을 세우기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법인을 세우고 나서 초기 창업 지원금 뭐 이런 것도 있고 팁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유주가 그런 걸 계속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도 창업을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왜 벌써 법인 설립해서 예비 창업부터 하지? 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법인 세우고 나서. 그래서 제일 좋은 트랙은 2가지 트랙이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 이걸로 내가 좀 MVP 시장 검증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걸 하면은 제가 알기로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인건비 걱정 좀 없는 거죠. 너무 좋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딱 한 해에서 2년 차까지 되는 게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여기는 평균적으로 총합이 한 1억 원? 예를 들면은 이 1억 원이라는 게 평균인데 진짜 받는 지원금은 7천? 그리고 회사에서 현물로 이렇게 하는 게 3천 정도? 현물은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회사가 우리 이만큼 썼어요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억이 거의 채워지는 한 1억에서 1억 3천? 이렇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창업대업 패키지라고 아까 3년차에서 7년차까지 여기는 좀 평균이 한 1.8억 정도? 1.5억에서 1.8억 이렇게 나와요. 제일 베스트는 이 트랙대로 가는 게 제일 좋죠. 첫 번째 트랙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대업 패키지고요. 두 번째 트랙은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 다음에 청창사라고 있어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래서 청창사도 초기 창업 패키지랑 같은 레벨이에요. 이걸 하면은 그 다음에 청창사 또 이 두 번째 트랙이 있어요. 이거는 또 창업대학 패키지랑 연결되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게 초창, 창도패 이쪽으로 간 라인은 청창사를 못해요. 청창사를 하나도 마찬가지로 초창, 창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2가지 트랙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지원금은 비슷하고 청창사를 저희 받아보지 않았지만 청창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거기서 공간을 지원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잘 된대요. 그 거기 있는 청창차- 똑같은 고민을 하는 같은 친구들, 뉴스끼리. 대표들끼리. 근데 초창패나 창도패는 멘토링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지 막 이렇게 네트워킹이 엄청 활발하게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네트워킹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청창사 루트가 훨씬 추천한 루트고요. 팁스 같은 경우는 이제 R&D가 엮여야 되니까 이제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 컨텐츠 회사들도 인공지능이나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접목해가지고 팁스 쪽으로 많이 간대요. 팁스도 근데 막 포스트 팁스, 막 프리 팁스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찾아보면은 저는 기술 개발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팁스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 고려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 받아서 처음에 랜딩하기 좋으니까 셋업하고 그러면서 회사 키워나가면서 넥스트 받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것도 밟았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력 추천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절대로 길게 보지 않고 쇼츠로 다 거의 보기 때문에 1분 내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예 보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네, 저 그때 되게 댓글들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댓글들이 이제 애기들이 다는 거잖아요. 10대 친구들이. 근데 뭐 엄빠는 뉴스 보고 저는 유주 봐요. 뭐 이런 댓글 달더라고요. 그리고 유주님은 뉴스를 어렵지 않고 쉽고 재밌게 알려줘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댓글들 다는 거 보고 이 친구들이 정보나 뉴스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친구들의 문법으로 알려주는 것이 없었구나. 맞아. 그걸 오히려 잘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 이게 변하더라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짧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Z의 문법을 잘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고 이들의 문법을 알아야지 롱도 아니고 이제 숏폼으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많이 준비가 고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뉴즈의 조직 문화나 철학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MZ세대와 함께 일하며 적용된 방식이 있는지 선생님 계속 이거 말씀하고 다니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직접 이제 회사에 적용하거나 문화 세팅하거나 할 때 고려했던 거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션 하나로 움직이는 회사긴 해요. 그 미래세대한테 양질의 컨텐츠 전하자. 그래서 저는 아예 채용 때 굉장히 이 친구의 가치관 점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항상 저희 회사 마지막 면접 질문이 당신의 인생 최종 골이 뭐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직업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직업적인 게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냐. 진짜? 근데 그걸 물어보고 우리 회사 가치관이랑 맞는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러면 인상적이었던 최종 고를 얘기했던 건 뭐가 있어요? 결국 저희는 이제 기획 PD 쪽들인데 인상 깊었던 문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합격!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는 결국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이 컨텐츠가 본질을 잃는 순간 저는 회사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랑 일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바사고 결국 케바케예요. 맞아. 그런 거 같아. 진짜 나도.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쉽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리더로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보다 자아가 비대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표님 저 100 할 수 있어요. 100 맡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해봐. 했는데 막 결과물이 1, 5 이래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너 왜 100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이나 5 했어 하면은 또 본인을 상처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리더들은 이 친구한테 너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맡기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친구가 아무리 본인이 100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친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해주고 그렇게 이 친구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다고 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안 되지. 조금 메타인지 부분이 생각보다 비대한 사람이 많다. 자아가 비대한. 요즘 친구들이 오늘 새로 알았어. 자아가 비대한. 요즘 친구들이 메타인지란 말 싫어한대요. 그래요? 자기들 공격하는 단어를. 정말? 네. 근데 똑똑한 애들의 특징은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내가 학교에서 공부만 했던 친구들이 많잖아요. 실전에 왔을 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요즘은 다 웬만하면은 너 다 할 수 있어. 너 잘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게 피드백을 하면 아무도 본인에 대한 반성으로 기결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황 탓, 동료 탓, 상사 탓, 회사 탓.
그래서 그거 보고도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스스로 자기 반성이 있어야 성장을 하잖아요. 조금 아무래도 너무 너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키웠다 보니 자기 반성을 하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근데 그 친구들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보다도 본인한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그럴 수 있지. 그쵸. 계속 자기를 모른 채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졌다. 근데 보면은 아무리 다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리더의 덕목 중에 이제 리드 헬프 체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리드 하면서 중간에 헬프 얘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1이 되는지 2가 되는지 2, 3, 4가 안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헬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리더도 공들여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또 젊은 리더분들 보면서 그런 걸 많이 관가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봤었거든요. 저는 보면서 그냥 줘버리더라고. 주는 거는 맞아. 권한이양이 아니고 방임이야.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챙기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어린 친구들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해야겠다. 당연히 알겠지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건 없어.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인터뷰한 대표님이 알려준 건 너무 재밌는 사례여서 너무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였냐면은 이 대표님이 한번 어떤 직원한테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대요. 그게 무슨 사례였냐면 이렇게 일을 내렸는데 보통은 뭐 네나 뭐 네 알겠습니다 답장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카톡 이모지로만 체크를 해놨대요. 답 없이. 본인이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 대표가 말했는데 적어도 뭐 네라던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체크 이렇게 있으면은 뭐지? 싶어서 막 화가 났다가 본인이 다시 가다듬고 이 친구를 불러다가 내가 왜 이모지로만 답장하면 안 되는지 그 설명을 해줘야겠다고 딱 불러 앉혀놓고 나는 하루에도 수많은 클라이언트랑 수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주고받는다. 근데 너가 답장을 안 하면 내가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 다시 너의 채팅창까지 다시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래서 봤으면 적어도 너가 언제까지 하겠다라거나 알겠다거나 그럼 답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딱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쩌면은 정말 첫 사회생활일 거고 학교나 이런 데서 비대면 시대였기 때문에 공지사항 있으면 그냥 체크만 누르거나 맞아. 이런 게 익숙한 친구들이었겠구나.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부터도 그냥 이해가 안 되면은 불러다가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례로 당연한 게 없다 라는 마음으로 이 친구들 지켜봐 주는 것도 근데 그 대표님 설명한 게 너무 웃겼던 게 오히려 만약에 체크라도 돼 있으면 그 얘가 알겠다는 뜻이구나라고 알 것 같은데 카톡 이모지 중에 놀란 표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놀란 표정 한 사람 대체 이거는 얘가 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뭔가 해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던가 체크를 하던가 해석을 그치. 하트면 그래도 하겠다라는 그치, 거구나. 그치. 근데 이게 놀란 표정이면 얘가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것 또한 리소스가 드는 일이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그 상급자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관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연봉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 1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면 훨씬 크는데 이거를 다 대표가 확인하게끔 시킨다는 게 저는 아까 대표님 그게 이해가 사실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 상사의 시간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또 최근에 이제 제가 불안 세대라는 책을 읽었어요. 친구 중에 선생님인 애가 있는데 이걸 꼭 읽어봐라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읽었거든요. 그 미디어의 영향으로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그 뭐 X세대, 뭐 M, Z 이 세대마다 성공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연봉 있죠. 연봉을 봤을 때 Z세대가 월등히 성공의 기준이 너무 높아. 말도 안 되게. 맞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미디어에서 좋은 것만 본 거야. 미디어 당연히 좋은 것만 올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단 줄 알고 너무 기준이 높아서 이들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 완전 공감해요. 그래서 완전. 그렇게 모두가 성공하지도 않고 그렇게 모두가 연봉이 높지 않은데 보여진 게 그거니까 너무 기준점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보면은 조급해요. 저희가 그 백종우 교수님이라고 정신의학과 교수님이랑 한번 인터뷰한 적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고 아픈 세대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어렸을 때 비교를 해도 뭐 우리 반에 내 옆자리 그렇지. 친구 아니면 내 그치. 우리 동네. 동네. 근데 이건데 이 친구들은 전 세계가 연결돼 글로벌하게. 있고 전 그치. 세계 막 그리고 심지어 막 2, 3세들 인플루언서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의 삶이랑 완전 달라. 그럼에도 연결돼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당연히 신입 때는 신입 초험 받으면서 커리어 쌓으면서 하는 거가 맞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미디어에서 너무 이들의 이런 잘못된 뒤틀린 욕망을 막 이렇게 자극하는 콘텐츠를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다. 최근에 그 장동선 박사님이랑 인터뷰한 것에도 되게 꽂혔던 말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길을 찾으려면 목적지 설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GPS로 내 현위치를 아는 거다. 길이 나오려면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입체적 로케이션 파악이 중요하다고. 요즘은 사람들이 보면은 남들이 가는 멋진 목적지만 보고 현위치를 아무도 안 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 하는데 저도 그게 되게 공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그게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살아서 계속 도전할 수 있던 것 같아요. 현재 MZ 세대들이 이제 직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건 정말로 실제로 잡코리아랑 뭐 이런 곳에서도 발표한 자료들인데 사람인에서도 실제로 워라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워라밸 좋은데 요새는 또 워라블이라는 단어가 뜨고 있거든요. 워라밸은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그러니까 워크랑 라이프를 떼놓은 거죠. 워라블은 워크와 라이프의 블렌딩이거든요. 이걸 블렌딩 하라는 거예요. 저는 후자 쪽이 훨씬 더 아까 말했듯이 나와 조직의 싱크 얼라인 맞춘 거랑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깨있는 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의 라이프랑 이건 다른 거야 라고 분리하는 시간을 보면은 그 하루에 9시간? 있는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맞아. 그런데 이거를 블렌딩한다. 이건 나의 삶이랑 나의 일은 같이 가는 거야라고 보면은 훨씬 더 이 시간을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이랑 나랑 동떨어진 게 아니고 일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하면은 훨씬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저희도 친구들 중에 보면은 워라블, 그러니까는 아예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커리어의 발전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일하는 친구들이 훨씬 즐겁게 긍정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계속 성장할 사람들은 워라밸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워크앤라이프 하모니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돈만 버는 데야. 여기는 그런 워라밸이 중요해. 얘는 6시에 퇴근해야 돼. 그 이후에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걸 하기 위해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인 거야. 여기를 통한 성장 관심 없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저거는 돈을 못 벌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거지. 그런 친구는 나는 칼퇴해야 된다 생각하고. 맞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갈 건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나는 어렵겠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상황 바이 상황인 건데 이것도 예를 들면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황상, 여건상 그 직업에 뭐 채용이 안 뜨거나 그 직업을 못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돈을 벌어야 돼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내가 나의 꿈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거나 이거 아닌데 나의 현실을 위해서 하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워라밸이 맞고 와 내가 정말 힘들게 나와 이게 온라인이 맞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워라밸로 가는 게 또 잘 맞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자가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상황에 따라 나는 선택의 문제다. 맞아요. 특히 요즘은 채용 시장도 너무 얼어붙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현님은 경력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영향을 받은 책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저희가 좀 영감받던 건 아까 그 스티브 잡스였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 쪽도 했었고 결국 커넥팅도 다시다. 의미 없는 도전은 없다? 맞아. 그게 저한테는 제일 저한테는 사실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경험이 없다. 왜냐면 내가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경험을 해보고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이 길이 나랑 안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평생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보고 아니면 그냥 빠르게 나의 선택지에서 지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라도 도전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우는 게 더 쉬워요. 맞아, 지우는 게 더 쉬워요. 찾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네트워킹 방식에서 팁은 저는 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내가 이 사람이랑 뭘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목적을 이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막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저 그 말이 진짜 더더 커갈수록 더 맞다고 생각해요. 막 그런 식인 거죠. 뭔가 내가 조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감수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나에게 좋은 상황으로 돼 있을 때도 있고. 맞아. 그래서 막 굳이 막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막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굳이 막 척지려고 하지도 않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척지지 네. 않는. 맞아요. 네. 왜냐면 요즘 너무 개인주의가 심해지다 보니까 계속 내 것만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아까 사람이 앞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도 같이 더불어 산다? 공생한다? 공존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좀 롱런 할 수 있는 팁이지 않을까. 지식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이 너무 이제 잘 해줘서 점점 지식의 값이 되게 싸질 거란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결국 연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 트렌드 이런 거 다루니까 올해 트렌드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F스러운 컨텐츠들이 뜰 거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F. 네. 나 F인데. 저도. 왜냐면 이제 T의 영역은 인공지능이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점점 더. 그치.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거다.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팁이지 않을까? 맞아. 저도 그 생각해요. 가연님 지금 활동 중인 업계 이쪽 미디어 뭐 이쪽에서 주요 트렌드 뭐라고 보고 앞으로 본인의 커리어 목표는 뭔지. 저희 주요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본질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컨텐츠 성공 법칙 하면 슈퍼에서는 막 첫 3초를 잡아라 이런 막 기술적인 건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꼭 그런 성공 법칙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본질을 담은 컨텐츠를 담으면은 잘 쌓아나가면서 그게 무조건 빛을 발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비본질을 주목하는 시대에 본질적인 컨텐츠를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컨텐츠 쪽은 마라톤이라고 봐서 내가 오히려 지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나만의 본질을 찾는 컨텐츠들이 더 살아남을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누가 성공 법칙이 이렇대 막 트렌드 따라야 된대 이 트렌드가 대세래 이거에 안 꽂혔으면 좋겠고 그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나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앞으로의 커리어 목표는 아직도 저는 스타트업 하면서 느낀 게 최소 10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트업에 10년은 엄청나게 길지. 뭔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딱 절반 온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막 크리에이터 양성도 하고 슈퍼몰 컨텐츠 만들고 하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쌓았고 이제 이 지난 한 4, 5년간 모았던 노하우로 저희만의 오리지널 IP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N을 만들어서 롱폼까지 가는 건데 그 이유가 슈퍼몰 말 그대로 저희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콘텐츠를 생각해요. 마중물 역할. 사람들이 막 보고 재밌네?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근데 거기에서 더 깊은 커뮤니티나 깊은 영향력이나 깊은 이야기를 다루려면은 그건 긴 호흡의 영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다 크리에이터 채널에서 파편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 회사 오리지널 채널에 우리 크리에이터들 게스트로 좀 많이 모시고 같이 많이 재밌는 코너도 만들어보고 조금 더 우리의 오리지널 영향력을 강화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롱폼으로도 숏폼으로도 미래 세대한테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온 것도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되게 오랜 시간 꿋꿋이 잘 걸어왔고 이 어깨 뭉친 것 봐. 그러니까 그리고 맞아.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10년 호흡을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이제 5년 후가 되게 기대되고 그때 또 엑시트하나?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저는 엑시트 상상에는 없어요, 제 머리에. 그냥 계속 지속 가능한 회사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정말 엑시트를 하게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콘텐츠 만드는 크리에이터들한테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엔젤 투자를 하거나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엑시트를 하게 된다, 돈이 좀 자금이 생긴다 하면은 정말 의미 있는 콘텐츠 만드는 크리에이터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장시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모르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어린 친구들과 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되게 많이 나눠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오늘도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네. 제가 나의 언니들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네. 사실 여기 뒤에 진짜 이거 언제 나갔어? 여기서 나도 진짜 이걸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되게 정말 그리고 나는 정말 나 MZ랑 이런 거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 MZ랑 일 잘하고 싶다. 이런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들을 이해하고 싶다. 네. 정말 이 책 꼭 읽어야 된다. 이런 댓글들 남겨주신 분들 이제 세 분에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원하시는 분들. 네, 여기. 너무 감사합니다. 책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동네 친구니까 브런치나 한번 드시죠.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